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정은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거점 국립대 대학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규모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시 모집만 따지게 되면 전체 수시 모집 중에서 수도권 지역은 무려 44%를 종합전형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 대학 진학을 희망하신다면 종합전형 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정시 모집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29%, 비수도권에서 20% 굉장히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대학 위주로 서류형과 면접형을 이원화해서 모집하는 대학의 목록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선호하는 많은 대학이 동일 대학 내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형이 본인에게 맞는지 강점을 파악하고 세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서류형과 면접형 이원화 모집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자, 왼쪽에는 서류형, 오른쪽에는 면접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서류형에는 수능 최저가 설정된 경우가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대학 내에서 비교를 하자면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어떤 전형으로 모집하는지 혹은 서류형과 면접형 모두 모집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서류에 좀 강점이 있고 학업 성취도도 좋은 편이라면 서류형 지원을 고려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부족함을 면접 등으로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면접형으로 지원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형끼리는 좀 대학 간 비교도 가능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1단계 통과 배수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양대 여기 면접형의 경우에는 1단계 7배수인데요. 이런 전형들은 충원률이 높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뒤집는 걸 노려야 되기 때문에 면접 배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외대 면접형 같은 경우 이렇게 면접 비율이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들을 탐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 성장형 인재의 경우에는 면접형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전형이 자기에게 맞는지 조금 탐색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서울 주요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예시로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고려대 학업 우수형은 무려 4.8이라는 높은 기준을 두고 있고요. 자, 몇 가지 대학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균관대 융합인재를 보시면 3.6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고요.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세대 활동우수의 경우 인문이합사 자연이합으로 좀 기준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어가 3등급 이내로 고정돼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대 성장형 인재 이것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전형 자체가 신설 전형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보셨지만 이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3.6 좀 높죠. 거의 성대랑 비슷한데요. 다만 중앙대의 경우에는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대 학교생활 우수자 2합5 설정돼 있고요. 전년에는 3합8이었는데 올해 2합5로 완화된 겁니다. 완화되면 충족률이 높아지고 전년 대비 입결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전형별 서류평가 요소와 비율을 한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소를 보시면 대부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요. 다른 대학들 명칭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살펴봐야 되냐면 비슷한 평가 요소라도 반영 비율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만 좀 보시면 고대 학업우수, 서강대 일반, 중앙대 융합인재, 한국외대 서류형 이런 경우는 학업 역량이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적 탐구 능력이나 성취도 등에 조금 자신이 없다면 해당 전형 말고 다른 전형을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자세한 평가 요소는 화면과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대학별로 좀 따로 살펴볼 건데요.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 사례를 일반 전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최상위권 대학들 보시면 다들 면접형을 운영하는데 고려대만 면접형과 서류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면접을 보시면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50, 활동 수형은 40, 계열 적합은 40 이렇게 면접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세 전형은 모두 재시문 면접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면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대학들의 좀 지원을 고려하실 때 고려대 계열적합은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학업우수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여기 수능 최저를 보시면 학업우수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준비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세대에도 그리고 서울대 직윤에도 최저 기준은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려면 재시문 면접과 더불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대비는 필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학들 보겠습니다. 이 대학들 모두 학교별로 2개 이상의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서강대 일반 2에 주목을 해보시면 이 전형, 신설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규모를 보시면 일반 1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죠. 근데 전형 반복 둘 다 서류 100이고 둘 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일반 2는 통합 선발 모집 단위만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이라던가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 등의 통합 선발 모집 단위에만 해당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대가 여러 가지 전형을 운영을 하는데요. 과학인재 전형의 경우 일반고 지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위에 3가지 전형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융합인재와 탐구인재 모두 서류 100인데 차이점은 수능 최저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밑에 융합인재 수능 최저 306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전년도에 융합형일 때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최저가 신설된 겁니다. 전년도 성균관대 융합형의 경우 계열 모집 단위를 주로 선발을 했고 탐구형의 경우는 학과 모집 위주의 선발이었는데요. 올해는 탐구 인재로 바뀌고 탐구 인재에서 계열 모집 단위들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이런 계열 모집 단위들도 탐구 인재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다면 탐구 인재 쪽으로 지원을 고려하게 되겠죠. 성균인재는 사범대학이나 의예과 일부 모집 단위만 모집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과가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양대도 여러 개 운영을 하는데 추천형, 서류형 둘 다 서류 100입니다. 근데 추천형은 학교별 추천 인원이 제한돼 있고요. 역시 수능 최저가 있다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면접형도 의예과와 사범계열 그리고 공대 일부 모집 단위만 선발하기 때문에 희망 학과가 면접형으로 모집하지 않을 수 있어서 모집 요강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외 이화여대도 서류형과 면접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형들 쭉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이 상위권 대학들은 재시문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한눈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난이도 있는 면접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럼 이건 별도로 준비가 필요한데 기출문제를 보시려면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검색해 보시면 그 안에 기출문제와 평가 의도 그리고 출제 기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대학들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앙대, 경희대, 외대의 경우에는 다빈치캠, 국제캠, 글로벌캠 모두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여기서도 보통은 2개 이상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대에서 주목할 것은 성장형 인재가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보시면 다른 두 전형 대비 규모는 조금 작은데요. 성장형 인재 분명히 면접이 있는 전형인데도 특이하게 수능 최저를 두고 있고 수능 최저 기본적으로 306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대는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도 자신이 있고 수능 최저에 분명히 자신이 있다면 성장형 인재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네오 르네상스 면접형 하나만 운영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자유전공학부, 이 전공 자율선택제 모집 단위에는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별도의 평가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면접형과 서류형 모두 운영하는 대학이고요. 두 대학 모두 이제 면접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외대는 서류 평가 요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두 전형의 평가 요소 반영 비율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서류형으로 지원을 하시려면은 각 학과의 특성에도 맞는 서류의 강점이 있으면서 학업 역량에도 강점이 있는 학생이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별 특징 대학별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 대학들 보겠습니다. 이 대학들은 모두 대표 전형 한 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면접형을 하고 있는데 홍익대의 경우에만 서류 100, 서류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대학 라인 중에서 홍대가 아주 특이하게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2합 5입니다. 전년까지 3합 8로 꽤 높았어서 이게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원래 완화되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져서 입결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 보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외 평가 요소 화면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전형 방법을 한 번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강원대와 충남대는 서류형과 면접형 이원화 운영하고 있고요. 충북대 학생부 종합 2와 경북대 일반 학생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거 수능 최저가 단과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에 세모로 되어 있는 곳들은 일부 의학학 계열에만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입니다. 평가 요소 보시면 대부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활용하고 있고요. 명칭 약간 달라도 역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은 각 지역 내 고등학생들이 다들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입결이 저희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에는 한 2개년 정도의 입결을 확인하시고 본인과 비교해서 지원을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특별전형까지 포함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죠. 자, 일반 학생 기본적으로 서류 100, 서류형으로 운영하고요. 사범, 초등, 수의예, 간호, 약학만 면접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에 저는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유전공은 서류 100으로 그 외 사범, 초등, 수의, 의예, 약학은 면접형입니다. 지원 자격을 보셔야 되는데요. 제주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즉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를 선발하고 있고요. 특히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중 의예, 약학, 간호학과 지원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아닌 지역 소재 중학교와 제주 소재 고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교육과정 이수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중고교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 충족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특별 전형들은 자격 요건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통해서 혹시 해당되는 게 있는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 전형들 보시면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과가 이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고 1명이나 2명 정도로 매우 적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추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최대 중복 5회 지원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인재 전형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선발하는 학과가 몇 개 없습니다. 사범 계열, 자유전공, 의예, 초등교육, 수의예과, 약학인데요. 특히 의예, 수의예, 약학의 경우 다른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형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주 하는 질문과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